쇠금, 돌석, 활위, 열계, 금석 위계.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면 쇠나 돌도 뚫을 수 있음.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음. 옛날 한나라에는 이광이라는 활을 잘 쏘는 장수가 있었어요. 어찌나 활을 잘 쐈는지 관역을 눈 감고도 맞췄고 바람이 불어도 화살은 딱 하고 나라가 정확히 꽂혔죠. 그는 무제치세중 흉노와의 전쟁에서 뛰어난 활솜씨로 전공을 세웠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번번이 승진에서 밀렸고 말년에는 비운의 최후를 맞은 인물이었어요. 그는 말년에 흉노 원정에서 좌장군으로 임명되어 출전했다가 길을 잘못 들어 부대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고 그 일로 인해 군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자 그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과 무예 그리고 성품은 후세까지 두고두고 칭송받았죠. 다음의 일화는 후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해요. 어느 달빛이 쨍한 밤 이광은 말을 타고 산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풀숲 저 너머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틀림없는 호랑이의 형체였죠. 혼비백산하던 것도 잠시 활솜씨에 자신이 있던 이광은 호랑이가 자신의 기척을 눈치채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활을 쏘아 호랑이를 제압하기로 결심했어요. 단 한 발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이광은 숨을 죽인 채 온몸의 기운을 활 끝에 모았어요. 그 순간 그의 정신은 레이저처럼 날카롭고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했죠. 그가 힘껏 당기고 있던 활시 위에서 손을 놓자 쉭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다행히 화살은 호랑이의 몸에 정확히 꽂혔고 호랑이도 즉사한 듯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광은 크게 안도했지요. 정말 죽다 살아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광은 간밤의 일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쓰러져 있던 것은 호랑이가 아니었어요. 호랑이가 아니라 그저 매끈하고 단단한 커다란 바위였죠. 더 기가 막힌 일은 어젯밤 그가 쏜 화살이 그 단단한 바위를 뚫고 들어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바위를 바라보다가 다시 활을 꺼내 들고 그 바위를 향해 몇 번이고 쏴보았죠. 하지만 화살은 바위에 닿기 무섭게 부러지거나 튕겨 나가버릴 뿐이었어요. 전혀 박히지 않았지요. 그 순간 이광은 깨달았어요. 전날 밤에는 그가 진짜 호랑이라고 굳게 믿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집중했었기 때문에 바위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야말로 그의 진심과 집중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든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전한 말기에 활약했던 학자 유양이 엮은 신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로 유양은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어요. 그러므로 정성된 마음으로 뜻을 다하면 쇠와 돌도 열린다. 그러나 정성이 없다면 겉으로 움직여도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금석위계예요. 쇠와 돌도 열게 한다는 뜻으로 지극한 정성과 믿음은 아무리 단단한 것도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하죠.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는 지성이면 감천, 우공이산 등이 있어요.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없는 정성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지요. 이광이 호랑이라고 굳게 믿고 바위를 꿰뚫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건한 믿음과 노력이 때로는 단단한 바위조차도 뚫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금석위계, 쇠금, 돌석, 활위, 열계.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면 쇠나 돌도 뚫을 수 있음.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음. 금석위계.